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은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인데요. 이런 균들이 피부에 침입할 경우 각종 피부 질환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네, 오늘 닥터헬스 시간에는 무좀과 봉화직염에 대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가정의학과 민혜연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보통 군대 다녀온 남성분들 무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던데 이 군인이나 운동선수한테 잘 나타나는 병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요즘같이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더 나타난다고 하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같이 좀 덥고 많이 무더운 시절에는 땀도 많이 나게 되고요. 좀 더 청결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렇다 보니 감염성 피부 질환이 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땀이 많이 나고 또 통풍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감염에 더욱더 취약한 부위가 바로 발입니다. 네. 특히나 여름철에는 샌들이나 슬리퍼 같이 발이 드러나는 신발을 많이 신다 보니 상처가 나기도 쉽고요. 그러니까 그 상처 부위를 통해 세균이나 진균과 같은 균이 침입을 해서 감염성 피부 질환이 잘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대표적인 감염성 피부 질환은 바로 말씀하신 무좀인데요. 예. 백선증의 일종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백선으로 성인 남성에게 특히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무좀 하면은 참을 수 없는 가려움, 이게 수식어로 붙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무좀의 원인과 증상부터 파악해 볼까요? 네, 무좀은 주로는 직접적으로 무좀 환자와 피부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옮을 수 있고요. 또 수영장이나 공중 목욕탕의 발수건, 신발 등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네. 발의 습도가 높은 환경이 유지되거나 또는 당뇨병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걸어다니면서 피부에 손상이 생긴 틈을 통해 감염이 될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죠. 발 무좀은 발가락 사이, 그중에서도 4번째 발가락과 5번째 발가락 사이나 3번째와 4번째 발가락 사이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네. 주로는 발가락 사이 피부가 짓무르고 또 습기에 불어서 허옇게 되거나 갈라지고 또 각질이 벗겨지기도 하는데요. 땀이 많이 나게 되면 불쾌한 발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해지기도 하죠. 맞아요. 하지만 이런 증상 없이 발바닥이나 가장자리에 심하게 가려운 물집만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가려움증 전혀 없이 발바닥 전체적으로 각질이 두꺼워져서 고운 가루 같은 살피듬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이렇게 매우 다양한 만큼 의심이 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확진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죠. 네. 네. 이 무좀이 감염성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발에서 다른 신체 부위로 전염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신체 부위 어디든 다양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병변 부위에 따라 머리 백선, 몸 백선, 또 삿백선이나 손발톱 백선, 얼굴 백선, 손 백선 등으로도 분류가 가능하고요. 또 타인에게 전염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본인의 한 신체 부위에서 다른 신체 부위로도 전염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무좀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발수건을 두셔서 다른 가족들로부터 격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 수건을 자신의 다른 신체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겠네요. 네. 또 양말이나 신발같이 이제 균들이 많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신발에 대해 전염되거나 또는 재발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신은 지 오래된 신발이나 양말은 그냥 버리시거나 항진균제 분말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세척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당연히 무좀 환자와 같은 양말이나 신발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이 얘기 들으시는 무좀 환자분들 뜨끔하실 것 네, 같은데. 아깝다고 그냥 쓰시면 안 되겠어요. 아, 네네. 자, 무좀과 비슷한 감염성 질환 중에서 하나가 봉화직염이라고 있는데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무좀과 봉화직염은 모두 감염성 질환이라는 것은 맞는데요. 예. 하지만 원인균과 감염 부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좀은 곰팡이균이라고도 하는 진균에 의해 발생을 하고요. 또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이나 손발톱 또는 머리카락에 주로 감염이 되는 만성적인 질병인데 반해서 봉화직염은 세균에 의해서 급성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무좀보다는 좀 더 깊은 피부 조직인 진피나 피하 조직에 나타나게 되는 감염 질환입니다. 예. 이 때문에 봉화직염을 연조직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세균이 침범한 부위에 홍반, 열감, 부종, 통증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원인균은 대부분 A군, 용혈성 사슬알균이나 또는 황색 포도알균이라고 하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예. 무좀과 마찬가지로 봉화직염 역시 요즘처럼 무덥고 습한 여름철에 많이 나타난다고요? 네,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면역력은 떨어진 반면에 굉장히 높은 온도와 또 높은 습도로 인해서 원인균은 번식을 하기가 좋은 환경이 형성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작은 상처나 염증도 봉화직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발병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봉화지겸 환자가 매년 한 해 중에서도 덥고 습한 여름철에 집중이 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지난해만 해도 7, 8, 9월 또 3개월 동안 환자 수가 45만 명이 넘도록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2012년도에는 104만 명 정도 됐던 봉화지겸 환자가 지난해는 120만 6천여 명 정도로 5년 사이에 15%가 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죠. 매년 그래요. 증가 추세네요. 네. 네, 근데 대부분 봉화증염 환자가 군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군대에 있을 때 많이들 걸리거든요. 그러면 네. 보통은 입원을 해요. 맞아요. 증상이 그만큼 심하기 때문일 텐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일단 봉화지겸은 상처가 나기 쉬운 발이나 다리 부분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 국소적으로는 붉은 홍반이 생기고 압통이 가장 먼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전신 증상이 발생을 하면서 심한 오한이나 발열이 있고요. 이후에 홍반이 뚜렷해지면서 주변으로 급격히 퍼지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때 해당 병변을 만지게 되면 따뜻한 열감이 느껴지고 또 손가락으로 병변을 누르면 물컹거리듯이 쑥 들어가고 또 압통과 통증이 동반된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간혹 표면에 작은 물집이 생기거나 가운데 부분이 환홍이 되면서 단단한 결절처럼 되었다가 터져서 고름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물집이 잡히는 경우는 고령이시거나 당뇨병 환자에게 많이 발생을 하고 치료 기간 역시 더 길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자주 세게 홍반이 나타나는 경우 역시 피부가 괴사할 수도 있으니까 의료진의 적절한 처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괴사성 근막염으로 발전하고 또 균의 독소가 전체 혈액 내로 퍼지는 폐혈증, 피부 괴사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네, 아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무좀이나 봉화증염 같은 피부 감염성 질환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의 청결을 유지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무좀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살펴보면 우선 발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깨끗하게 씻고요. 또 요즘처럼 땀을 많이 흘리시는 경우는 당연히 더 자주 씻으시는 것이 좋겠죠. 또 발을 씻은 후에는 통풍을 잘 시켜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잘 말리고 건조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은 아무래도 조이는 신발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이 좋고요. 또 굽이 낮고 앞부분이 좁지 않은, 즉 내 발에 잘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네. 낡은 신발이나 남이 신던 신발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러게요. 네, 또 봉화지겸의 경우에도 무좀과 같이 발을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외에도 상처 부위를 통해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 상처가 났을 때는 깨끗이 소독하고 드레싱을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자주 재발되는 경우에는 무좀이나 발가락 사이에 짓무름이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역시 확인해서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네. 항상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고생이 많은 부위가 발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제부터는 청결하게 잘 유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민혜연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